안녕하세요. 어라운드 오브 스터디오 플래처입니다. 오늘은 함수 문제를 풀어볼 차례입니다. 함수 문제는 총 3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함수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자체가 얘기하는 거는 인풋이 있을 때 아웃풋을 출력을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을 저희는 일반적으로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바 기준으로는 메소드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제 이런 메소드를 잘 만들 수 있냐를 이제 얘기하는 문제인데, 사실 이 메소드를 내부에다가 포함을 시키냐 아니면은 외부로 진짜 메소드로 만드냐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알고리즘들을 푸는 방법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보면서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5596번 문제입니다. 정수 n개의 합. 우선은 언어 제한이 좀 있고요. 저희는 자바가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문제. 정수 n개가 주어졌을 때 n개의 합을 구하는 함수를 작성하시오. 그럼 자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함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선 클래스 이름은 테스트라고 지어야 되고요. 그리고 sum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만드는데 파라미터로 a라고 하는 int 타입의 배열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a가 무엇이냐? 합을 구해야 하는 정수 n개가 저장되어 있는 배열을 뜻하고요. 리턴을 해주는 값은 이제 롱 타입이잖아요. 롱 타입으로 a에 포함되어 있는 정수 n개의 합을 이제 구해서 리턴을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코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로 넘어왔습니다. 우선 제출을 할 때에는 여기 테스트라고 클래스 이름을 바꿔줘야 하지만 우선은 저는 정리를 위해서 메인에다가 넘버링을 그냥 붙여놓은 이름으로 해놨고요. 이 밑에 메소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쪽에 이 퍼블릭도 의미가 없고요. 이제 퍼블릭을 저는 붙여놨으니까 그냥 퍼블릭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um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그대로 구현을 해주면 되고 이 내부 로직이 중요한데요. 우선 롱 타입의 sum을 만들어줍니다. 저희가 롱 타입으로 리턴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sum이라고 하는 이 필드 자체도 롱 타입으로 선언을 해준 건데요. 아마 int 타입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은 값이 초과가 돼서 음수가 나오거나 하는 경우들도 아마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advanced for를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쓰면은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냥 붙여서 인풋이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작성을 해서 푸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우선 이렇게 작성을 해놨으니까 이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um에다가 모든 값들을 다 더한 후에 해당 값을 리턴만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출을 할 때 이미 자바 버전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미리 이렇게 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메소드와 클래스는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나오고요. 이 내부 로직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쉬운 문제인데 이 문제 자체가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타입의 문제였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673번 셀프 넘버라는 문제입니다. 자, 셀프 넘버는 1949년 인도 수학자 이런 사람이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dn이라고 하는 함수를 n과 n의 각 자릿수를 더하는 함수라고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5를 넣으면은 75 더하기 각 자릿수 7하고 5를 더한 값 87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 함수를 얘기를 하고요. 양의 정수 n이 주어졌을 때 이 수를 시작을 해서 쭉 계속 중첩을 시키는 이런 제기와 같은 형태의 무한 수열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3으로 시작을 하면은 39가 나오고 그 다음 51, 그 다음에 57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쭉 더했을 때 이런 예시를 이렇게 보여줬네요. 그랬을 때 이 n을 이 함수 n이라고 하는 것에 생성자라고 의미를 붙였고요. 위에 수열에서 33은 39의 생성자이고 39는 51의 생성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자가 한 개보다 많은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1 같은 경우에는 생성자가 91과 100이 있다고 합니다. 생성자가 없는 숫자를 셀프 넘버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100보다 작은 셀프 넘버는 총 13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있을 때 만보다 작거나 같은 셀프 넘버를 한 줄에 하나씩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우선 입력값은 없으니까 저희는 1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1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중첩을 시켜서 이 무한 수열을 돌려서 만보다 작거나 같은 셀프 넘버가 범위니까 만 이하까지 이제 계산을 해서 그 번호들은 다 셀프 넘버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해주고, 그 다음에 또 셀프 넘버가 아닌 가장 작은 수를 골라서 계속 이 함수에 대한 값들이 나오는 것들을 다 제외를 해서 결국엔 나머지 이제 1부터 만 사이에 있는 숫자 중에 셀프 넘버만 남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속어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73번. 네, 4673번 코드입니다. 우선은 어레이 배열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에 이제 만 1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 메인 메소드 안에서는 자 1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여기서 크기를 만이 아닌 만 1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1부터 시작을 하고요. 0은 그냥 없는 걸로 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값들 중에 이제 if 해갖고 이 array 배열 안에가 이제 -1이 아닌 경우 이제 계산을 돌린다. -1을 체크하는 부분을 좀 봐야겠는데요. 이쪽에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 이쪽에서 -1 체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셀프 넘버가 아닌 이제 합계를 구해서 그 합계에 대한 인덱스 값을 넣은 이 배열의 값에다가 각각 계속 -1을 추가해주고 반복해서 이 calculate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재기 호출을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셀프 넘버의 후보가 되는 번호들이 되겠죠. 지금 이 로직이 돌아가는 이 단계에서는 셀프 넘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셀프 넘버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녀석들을 이제 저 함수에다가 돌리면서 계속해서 셀프 넘버가 안 되는 후보군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는 또 다시 이 포문을 돌리면서 -1이 아닌 경우를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건데요. 셀프 넘버만 출력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주석 처리해놨는데 이 부분의 로직은 스트링 배열을 활용하는 방법 말고도 나누기와 나머지로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 스플릿이라고 하는 이 스트링 배열을 만들어서 이 어떤 값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스트링으로 바꿔준 다음에 스플릿으로 각각 문자 단위로 이제 쪼개놓은 상태인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5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1, 2, 5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1 곱하기 100, 뭐 2 곱하기 10, 5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누기를 해갖고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나누기와 나머지를 잘 적절히 활용을 해서 조립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nt sum 해갖고 n 값을 받습니다. n 값을 받고 이제 이 스플릿된 이 스트링 배열을 포문으로 반복을 하면서 각각에 들어가 있던 이 자릿수의 값들을 각각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함수를 돌려보는 겁니다. 해당 숫자 더하기 각 자릿수의 숫자를 각각 더한 값이 이제 그 함수의 결과 값이었잖아요. 이것을 이제 여기 sum에다가 이제 값을 만들어 보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 sum이라는 값이 만을 넘지 않는다면 array 하고서 해당 sum 인덱스에다가 -1을 추가하면서 얘는 셀프 넘버가 아니다라고 이제 낙인을 찍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숫자로 다시 한번 calculate 이 함수를 반복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결과 값에다가 또 다시 함수를 돌리는 거니까 아까 보셨던 그 중첩된 함수를 구현을 하는 방법인 거죠. 자, 이렇게 보셨으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 이 문제에서 셀프 넘버인 애들만 이제 선택이 돼서 출력이 되게끔 그렇게 출력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한 수입니다. 1065번 문제이고요. 어떤 양의 정수 x의 각 자릿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그 수를 한 수라고 한다고 합니다. 등차 수열은 연속된 두 개의 수의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뜻하고요. n이 주어졌을 때 1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은 한 수의 개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입력값으로는 1000보다 작은 숫자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연수인데 여기서 이 100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n이라는 것에 조금 초점을 맞춰 주셔야 하는데요.
그러면 1부터 1000까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메모장을 잠깐 켜보면, 자, 1, 2, 3, 4, 5, 6 해서 9까지는 사실 저희가 값을 비교할 수 있는 자릿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 수로 취급을 하고요. 10, 11, 12, 13부터 해서 99까지 이 숫자들은 각각 비교를 딱 한 번만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각각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99까지 다 한 수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100 이하 모두 한 수라는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고요. 그리고 1000 이하는 1000 미만, 100 이상, 1000 미만의 자연수는 모두 세 자리 자연수다 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5번 문제 코드입니다. 우선은 n이라는 값을 하나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수를 셀 수 있는 카운트를 이제 넣어놨죠. 그래서 if 하고서 100 이상 그리고 100 미만으로 우선은 if문을 돌려주고요. 제가 99까지는 모든 수가 다 한 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카운트에다가 그냥 n 값을 넣고서 결과를 도출해내고요. 100 이상부터가 본 게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00 이상일 때는 다시 한번 if문을 통해서 검증을 한번 해주는데, n이 1000일 때에는 저희가 로직상에서 세 자리일 경우에만 다룰 거기 때문에 이미 1000은 한 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외하고 n을 999로 변경을 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카운트에다가는 이미 첫째 자리부터 10의 자리까지 있었던 모든 수 카운트를 해주고 99.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을 돌립니다. 자, 그럼 100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100부터 시작을 했을 때 인티저, toString 하고서 스플릿 한 다음에 각 문자별로 이제 나누게 되면은 여기서 어레이의 크기는 무조건 3으로 고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이해가 안 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그러고 다음에 이제 이 diff라고 하는 인트 값 두 개를 만들어서 인티저로 우선은 변경을 해주면서 다 한 번씩 빼줍니다. 그래서 0, 1, 2라는 배열 크기가 있는데 각각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자, example 만약에 123이라는 게 들어오면은 array 0에는 1이 들어가고 array 1은 2고 그리고 array 2에는 3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각각 이제 빼보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차이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diff 1에서는 10의 자릿수와 그리고 100의 자릿수를 이제 빼주고, 그 다음에 diff 2에서는 첫째 자리 수 그리고 10의 자릿수를 빼서 그 차이가 같은지 비교를 해서 같으면은 카운팅을 하나씩 올려주는 그런 형식으로 로직을 짜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티저 이 각각 값들을 뺐을 때 하나는 양수이고 하나는 음수일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면 같이 음수가 나와야 되고 양수가 나오면 같이 양수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앱솔루트라고 하는 매스 클래스의 메소드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직이 모두 끝나고 나면은 카운트만 출력을 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 문제까지 한번 봤고요. 사실 이 함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적은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뒷부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이 함수라는 것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함수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자체에는 문제를 많이 넣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다른 데서도 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인풋이 들어가고 아웃풋이 나오는 이런 결과값, 이런 로직들을 계속 짜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기로 가볍게 넘어가는 챕터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